반갑습니다. 어령천놈입니다. 오늘도 직업 인터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귀종 선생님인데 1990년생이고 어떤 분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헤어지자고 날 바라보며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다고 그런 널 바라보며 나 사랑한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1번요. 본인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학력도 좋고 전공도 좋고 경력도 좋고 밝힐 수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강귀종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고요. 세부 전공으로는 중국 언어 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으로 프랑스어랑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같이 이수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학원은 한국어 교육 그 전공을 해서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 이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있었고요. 올해 초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예, 간단한 직업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예, 원래 전공은 중국어였고 그 외에 부전공인가요? 네, 이게? 부전공이죠. 불어라든지 또 한국어라든지 계속하여 대학원 진학하여 석사학위까지 받은 선생님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전 직장 소개와 그곳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첫 직장이 외국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외국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중국에 있는 천진, 티엔진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네, 티엔진, 티엔진. 네, 티엔진이라고 해요. 저도 중국어 네.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천진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예. 원어민 강사로 1년 반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원어민 강사로서, 원어민 교원으로서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대학교에 있는 한국어학당에서 계속 쭉 근무를 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육부의 이제 사업을 배당받아서 한 다문화사업단이라는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뭔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총 3군데에서 약간의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주로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주로 가르쳤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는 각종 한국어 관련 대회를 지도를 하거나 이제 한국 관련 유학 내용을 조금 담당해서 도와준다든지 이제 졸업 논문, 학생들 졸업 논문, 뭐 심사평가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기본적으로 유학생들 그리고 뭐 이주민들 관련해서 이제 대학 진학이나 한국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주최하는 뭐 외국인 초청 장학생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맡아서 진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업단 관련해서는 다문화 이제 지역에 있는 다문화 기관과 연계해서 이제 다문화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이제 그것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나는 외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나요? 네, 그럼요. 네. 네. 대상은 누구였죠? 대상은 주로 이제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유학생들 그리고 어학연수생들 아, 이런 학생들이 일단 많았죠, 가장. 네. 어학연수를 꿈꾸는 학생들이나 네, 한국 대학에 온 유학생들. 그렇죠. 입학하려고 이제 예, 준비하는 한국어가 필요했던 학생들. 거죠. 네. 한국어 교사 상급되는 길 간단하게 한두 개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예. 어, 3급의 경우에는요, 예.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이제 막 대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이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예. 이 한국어 교육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를 하시게 되면 3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오고요. 오케이. 네. 근데 두 번째는? 네,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은 네. 각 그 한국어 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오케이. 그쪽에서 이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 과정을 이수하셔서 저희가 국가 자격증 시험이 있죠. 예, 저희 상공단. 상공단에서 하는 거기서 3급 시험을 또 칩니다. 그걸 통과하셔야 3급 취득이 가능하죠. 시험 치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네. 양성 과정을 이제 이수하신 분들께서는 시험을 치셔야 되고, 예. 네, 대학 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하시게 되면이 이제 3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제가 본 자료에는 상급 취득 후 5년경과 맞아요? 네, 맞아요. 5년경과에 1200시간 경력을 가지게 되면 네. 2급으로 승급한다 이렇게 네. 있나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자료는 제가 옆에다가 한번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에 가 있고 동남아나 중국 등 각국 등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몽골에 제법되었습니다만은 내리 4년을 3주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 최고의 인기 학과가 한국어과예요. MIU를 해가지고 몽골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MIU 대학에도 최고 우리나라 서울대 법학과 같은 과가 MIU 대학이 한국어과이고 등등으로 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또 우리나라 대학이든 고졸 중에서도 한국어 쪽으로 공부를 하여 동남아에 파견되어서 아니면 나가서 입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국어 교사 등 상급이든 2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제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서도 직업 상담사를 공부하시면서 한국어 교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분도 제가 몇 분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충분히 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안 있겠나 싶기도 하고 없는 분이라도 보시면은 이런 길도 있다. 직업의 로드에 이런 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네. 고용관계, 즉 한국어 교사에 있어서 고용관계, 임금 외 4대 보험에 대해서 네. 밝힐 수 있으면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네,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용 관계는요. 일단 국내와 국외의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른 편인데요. 예. 국내에서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4대 보험이 없습니다. 4대 보험이 없고 흔히 알고 계시는 시간 강사의 처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주에 14시간, 14시간의 그러니까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면 딱 그 14시간에 대한 급여만 임금이 주어지게 되고요. 내나 시간 강사급, 시간급이다, 그죠? 네, 맞아요. 네. 딱 그렇게만 되고 그 외에 대한 일절 부가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정규직은 없나요? 정규직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적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생활에 조금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에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외국에 나가신다면 물론 그렇지. 국외에 있는 이제 대학 기관이나 교육 기관들의 수준이나 네. 제시하는 조건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는 세종학당이나 세종 네, 학당이요. 학당. 네, 세종학당이나 아니 코트라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네,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에 가는 거예요? 동남아도 있고 세종학당의 경우에는 유럽이나 뭐 남미, 미주,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세종학당으로 근무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좀 계약직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정성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면 공연은 그렇다 치고 네. 국외에 나가면 역시 학원 등에 가가지고 강사를 하거나 아니면 네. 뭐 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강의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뭐 기관마다 나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렇죠. 또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고 그 사정을 좀 알면 네. 이를테면 뭐 자영업 쪽으로 학원을 하나 차린다든지 네, 그것도 나쁘지 그죠? 않죠. 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입지 좋은 곳에 부산 같으면 뭐 살면 네. 이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다가 네, 하나 네. 하면 좋을 것 같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분의 아버님께서 네. 대만에 그 한국어 학원을 네, 예, 대만에다가, 차려서 네. 이렇게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설 학원들을 이렇게 차려서 창업이죠, 일종의. 네.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아직 사설 학원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이렇게 널리 설립되거나 그런 부분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은 틀림없이 외국에 관심이 있고 네,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시작하면 네네. 유용한 도구가 자격증이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한국어 교사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기억나는 일, 좋은 일 또는 힘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래도 아무래도 첫 직장에서 네. 이렇게 완전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뭐 북경, 그러니까 베이징이죠. 베이징에 이제 한국어 관련 행사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좀 성균관 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좀 유명한 대학교들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한국어 관련 행사들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뭐 연기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장기자랑을 연습시켜서 이렇게 대회에 나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0일장도 준비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가 좀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되게 좀 정감 있었고 또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도 많아서 되게 좀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살 이하의 이제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한국과 한국어를 좋아해서 이제 프로그램 신청해가지고 한 2주일 정도 한국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네. 2주 동안 완전 탈진이 될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학생들이 한국을 보고 느끼고 또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정말 보람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어를 외국에서 가르칠 때 얼마나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국위선양도 될 것 같고 네.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네.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점은 힘든 점은 아까 그 이제- 고용관계 뭐 인근하는 그렇죠. 데서 아무래도 네, 좀 많이 힘든 것 힘들었죠. 같아요. 그래도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주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대학 측에서 제가 갔던 대학 측에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을 해줬고요. 그래서 크게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었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다 보니 예, 매달 나가는 월세와 고정돼서 나가는 그 생활비가 있는데 이게 임금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 예, 좀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가지는 보람도 충분히 있지만 안정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예, 만약에 남성분들 중에서 나는 외국어에 관심이 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외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면서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물론 그 적성과 그 흥미와 꿈도 되게 좋지만 현실을 고려해 보신다면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결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금 고려를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이 직업을 주직업으로 잡아서 한다. 그럼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사까지 끝내시고 뭐, 네. 예, 뭐 학교에 대학교의 어떤 자리에 요직을 나아가서 진출하신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시라면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직 사유는 일단 큰 거죠. 예,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 수가 급감하면서 학교 측에서 예, 통보를 받았죠. 통보를 받았고요. 뭐 이거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이고 좀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석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상담 심리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사이버 대학교에 편입을 해가지고 현재 마지막 학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상담과 관련된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거기 이제 임금 문제죠. 여섯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현재 준비 중인 진로는? 네, 저는 지금 직업 상담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은 물론 부산이면 좋겠지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네. 뭐 경기권이나 아니면 세종시 뭐 주변이라든지 등등으로 좀 넓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현재 준비 중인 진로는 아까 직업 상담사라고 했는데 그 이유 하나만 네. 이야기한다면?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제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도움을 네. 주고 싶어서요. 네, 네. 도움을 주고 싶다. 네. 사실 직업이라는 게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진로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네.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연령을 좀 아우르면서 좀 직업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공감해드리면서 제가 조금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이나 좀 괴로웠던 것들을 잘 녹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직이라는 걸 좀 택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말씀도 참 잘하시고요. 인상도 포근하시고요. 왠지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참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자신의 좌우명이나 신념. 제 좌우명은 마음의 밭을 갈아라라는 문장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되게 좀 추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인성을 중요시하던 분이셨고, 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남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네요. 마음의 밭을 갈아라. 특히나 모치께서 인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네요. 사람에게는 소위 태도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은 가르치면 되고 배우면 되지만 인성과 태도, 성품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습득되는데, 현재의 추세는 능력보다는 인성, 태도 이런 겁니다. 옆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성이 있죠. 배려성. 옆에 있는 사람 충분히 배려해 나는 그런 성격과 태도, 품성이죠, 그죠?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식당 종업원에게 하대하지 않는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좀 길게 잡아준다든지 뒷사람을 위하여, 버스든 지하철이든 이 빈자리의 책임에 조금 1, 2, 3초 정도 양보하고 좀 기다려준다든지, 더 급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태도이자 품성이자 한 인간의 인성으로 정착하게 되고, 그런 인성이 좀 늦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만 결국 능력보다는 태도나 인성이 좋은 분들이 뒤에 고위 관리직이든 고위공직이든 높은 쪽으로 높은 자리로 진출하는 것을 많이 봤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사님의 그런 인성 강조 말씀은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9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직업 관련하여 우리 강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네. 한국어 교원에 네. 대해서 하는데, 한국어 교원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한 두 가지만 이러이러한 장점,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국어 교원 준비하실 분 하시라는 측면에서 네. 뭐 직업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선 한국어 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요. 일단 한국어 교원을 준비하셔서 나가신다면 일단 정말 내가 몰랐던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야가 확실하게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벌써 다문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좀 많은 소통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직업을 택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가 해외에서 꿈을 좀 펼쳐보고 싶고, 많은 외국인 분들과 혹은 다문화 가정의 모든 사람들과 좀 넓은 의사소통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신 분들께서라면은 이 직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우리 강쌤 잘 마무리해 주셔서 우리 강쌤이 하신 말씀으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이나 옛날 직업에 대하여 자신의 수준, 평판, 사회적 위치와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에 대해서, 전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강기종 선생님께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귀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